자, 도함수에 활용해서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접선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배우죠? 고1 때 배우죠. 고1 내용 복습을 먼저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의 기울기, 자, 그 기울기가 m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직선이 지나는 한 점, 이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자, 공식으로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y는 mx 빼기 x1 더하기 y1. 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 접선 구할 때도 이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 기울기가 m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주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와 한 점, 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초록색 네모 친 것처럼 구한다 라는 것이죠.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한 점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볼게요. 먼저 그림 그려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볼게. 1,5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3칸 가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3칸 가는 이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와 같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8,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y는 fx. 자, 이 그래프 위에 점 a, f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자고. 그럼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거는 미분 계수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함수 y는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y는 f'x죠. 이 도함수에다가 접점의 x좌표 a를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되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은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접선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기울기는, 자, 접점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접점이 a, fa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f'a예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직선의 방식 공식에다 갖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기울기 f'a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는 접점의 x좌표예요. 그리고 이 뒤에 더해지는 거는 접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고요. f'a가 접선의 기울기. 다음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접점의 x좌표여야 돼. 접점의 x좌표. 다음 fa는 접점의 y좌표죠. 이와 같이 기울기와 접점을 알아주어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접점의 좌표를 모를 때, 접점이 안 주어지고 접점을 모를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정식. 자, 뭐 이런 거야. 되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을 하나 줘. 뭐 A, B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든지, 혹은 뭐 기울기가 뭐 얼마인, m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든지, 이렇게 엉뚱한 정보만 줘. 뭘 안 주고, 접선의 방식 구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접점의 좌표는 안 알려주고 엉뚱하게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접점이 아닌 다른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줄 때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단계.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 t로 표현하는 거야. 미지수 t로 표현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초록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지금 접선에서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ft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f'(t) 이와 같이 접점을 t로 표현한 미지수 t로 표현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미지수 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지수 t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때 미지수 t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죠. t 이용. 자, 그러면 접선의 방식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f'(t) 접선의 기울기가 f'(t고 지나는 접점의 좌표가 t,ft니까 x 빼기 t 더하기 ft,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뭐 기울기 정보라든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든지, 혹은 이 접선이 어느 점을 지난다든지 A, B라는 점을 지난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주었을 때는 뭐 f'(t가 m,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또는 만약에 접점이 주었을 때는 t로 표현한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었을 때 이 접선이 a, b를 지난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b는 f'(t) x 대신 a 넣어주면 a 빼기 t 더하기 b와 같이 이렇게 t에 대한 방정식을 대한 t에 대한 방정식을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어. 대한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t를 구하는 겁니다. t를 구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t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그러니까 구한 t값을 여기 초록색 식 있잖아. 이 초록색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접선 구하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접점이 주어지는 요 2번 경우랑 접점이 안 주어지는 3번 경우, 이렇게 크게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케이스별 지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제 접선 방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키포인트는 접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는 접점이 주어져 있든 아니든 똑같거든? 이게 핵심이야. 접점을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접점을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찾아보시고 모르면 미지수로라도 표현을 해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해볼 건데요. 법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법선이란 자, 접선의 수직이고 그리고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자, y는 fx란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있었다고 합시다. 자, a, f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접선의 수직이면서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분홍색 직선. 이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법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이어야 돼요. 왜냐면 자, 고1 내용 복습.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수직이 됐을 땐 자, 한쪽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려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 돼야겠죠. 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부터 따라서 법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선도 직선이니까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y는 f'a분의 1 이게 기울기고요. 지나는 점은 접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선의 방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미분계수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요. 수직 조건 생각 좀 하시고요.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 a, fa는 얘네들은 다 접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알 때 그 접점의 좌표로부터 법선의 기울기 구하고 접점하고 결합시켜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예제 1번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위의 점 2,1에서 접선의 방정식 및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자, 1번 뭐 그냥 선생님 적당히 그릴게. 저 3차함수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x세제곱 빼기 2x 빼기 3이란 어떤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 위의 점 2,1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 하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 이 두 개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도함수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2예요. 그래서 여기 도함수 여기다가 x의 접점 x좌표 2를 대입을 해주면 4, 3, 12 빼기니까 10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10인 걸 알 수 있고요.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0, x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기울기랑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10x 빼기 18 자, 이게 접선이고요.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분의 1 그리고 지난 점은 접점 지나죠. 2,1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6 자, 이게 바로 법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곡선 3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3차 함수는 최고차이 음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은
자, 이렇게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이걸 겁니다. 자, 이놈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y 프라임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8x 빼기 20. 자, 이게 접점의 x좌표가 x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얘가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y'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y' 최대가 되는 순간. 그러면 자, 이거 이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3 묶어주고 x제곱, 자 더하기 빼기 6x 뒤에 9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해주면 3x 빼기 3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x좌표가 3일 때 잠깐 뭐 좀 잘못됐는데 3, 9, 27이죠. 여기 틀렸다. 27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7이 돼야 돼. 플러스 7. 자,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일 때, 아니 3일 때 최대값, 최대 기울기가 7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때 접점의 y좌표는 여기 원래 식에다가 x에다 3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자 y좌표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39, 27 빼기 60 플러스 1 이므로 마이너스 5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7x 빼기 3 빼기 59 이와 같이 돼서요. y는 7x 빼기 37에 21 하니까 80 이와 같이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다음에 3번. 자, 2차 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자,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죠. 2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접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접점의 좌표를 미수 t라고 두면 돼요.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함수 y'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므로 자,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미지수 t를 이용해서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x 빼기 t 그 다음 접점의 y좌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t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t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 값을 요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죠. t에다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2 여기다 t에다 2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네요. 그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이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예제 1번. 점 1, 마이너스 1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자, y는 x제곱 빼기 x면 2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일 겁니다. 근데 1,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어요. 한 이쯤에 있을까? 이쯤에 있다 쳐보자. 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래. 그럼 접선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을 위해서 구할 때는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접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t로 표현할 거야. x좌표가 t면 y좌표는 t제곱 빼기 t가 되고요. 자, 도함수는 y'은 2x 빼기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t 빼기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2t 빼기 1, 자, 지나는 점
그다음에 x좌표 t 빼고 그 다음 y좌표 t제곱 빼기 t 더해주면 돼요. 이게 접선이에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죠. 2t 빼기 1x. 자, 전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뒤에 플러스 t제곱 퍼 더해서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t니까 뒤에 마이너스 t랑 사라지겠죠. 이게 접선이에요. 근데 얘가 이 접선이 어느 점을 지나고 있냐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러면 이 접선에다가 1,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 자, y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식이 이와 같이 되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t 값이 0 또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t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 2 넣어주면 3x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은 두 개, 답이 두 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좀 더 제대로 그려보면 자, x제곱 빼기 x 그래프는 0과 1에서 x축하고 만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예요. 1,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습니다. 그림이 자, 1,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고요.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는 좀 더 완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야.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접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기울기가 3짜리. 이쪽으로도. y는 3x 빼기 4라는 이 접선도 한 개 더 그릴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때 이제 접점의 좌표는 자, 이쪽 접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인 점이고 그러니까 t값이 0이니까 그다음 이쪽은 t값이 2인 점이에요. 뭐 y좌표는 뭐 얘는 0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이차함수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걸 그림으로 그려도 확인할 수 있고 수식으로 풀었을 때도 t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접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접선이 두 개를 그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면요. 2,k에서 3차 함수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볼게요. 2번.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뭐 적당히 그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 있어.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자, 근데 2,k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대요. 2,k란 점에서 이 3차 함수의 3차 함수식은 y는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k인데 이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쪽에서 접하게 두 개, 그리고 이쪽에서도 접하게 세 개, 이런 식으로 접선을 세 개를 그릴 수가 있대요. 그때 세 접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 보래요. 4지.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금 접선 문제니까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접점을 미지수 t로 두면 x좌표가 t면 y좌표는 t 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로부터 구하면 돼요. 미분해보면 3x제곱 빼기 3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빼기 3이에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3t제곱 빼기 3, 자, x 빼기 t, 그 다음 접점의 y좌표 t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4. 자, 그 정리 좀 해볼까? 3t제곱 빼기 3, x. 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라서 뒤에 t 세제곱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3t, 마이너스 3t랑 사라지고요. 플러스 4. 자,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미지수 t로 표현된 접선의 방식인데,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 이 접선이 2,k를 지납니다. 여기 2,k란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따라서 2,k를 접선의 방식에다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6t제곱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서 2t 세제곱 빼기 6t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거는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작은 거 알파라고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하고 요점 그 다음 요점의 x좌표를 감마라고 하면 자 t값이 접점의 x좌표였거든. 접점의 x좌표들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접점의 x좌표의 곱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3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죠. 고1 때 배웠던 3차 방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자 따라서 이제 k 값이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k는 4가 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에서 알아야 되는 주제는 공통접선 구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자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하고요. 접점이 불일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접하는 거야. 두 함수가 서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나고 있으면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 접점에서 요 점에서 그러면 이 초록색 접선은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돼서 두 함수의 공통 접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접점의 x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접점 x좌표를 미지수로 두자. t라고 두면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자, 이 t 값을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봐. 그럼 ft가 되죠. 그럼 이 초록색 점의 y좌표가 ft예요. 그 다음에는 t 값을 이번에는 g라는 함수에도 대입을 해봐요. 그럼 초록색 점의 y좌표가 gt인데 두 점이 같은 점이죠. 그러므로 ft랑 gt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f't가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고요. g't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접점이 일치할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함수에서 구한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 접선 문제에서 접점이 일치할 때는 접점의 y좌표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고요. 미지수 t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갖고 관계식을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시면 공통접선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통접선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밑으로 좀 내려서 해볼게요. 공통접선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야. 접점이 불일치하는 공통접선. 그 f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하고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둘이 안 만나게. 그런 다음에 공통접선을 그려보게 되면 자,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보면 접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접점이 두 개 나왔을 때 이제는 접점이 공통접선이 각각의 함수와 접하는 그 접점이 일치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접점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문자를 두 개를 만들어내야 돼. 자 fx랑 접하는 접점 x좌표를 t, gx랑 접하는 접점 x좌표를 s라고 하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이제 t, ft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s, gs가 됩니다. 자, 그래서 t랑 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일단은 f't가 바로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 g't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죠. g't가 아니죠. s죠, s. 접점의 x좌표가 t가 아니라 s니까 s. 그 다음 평균 변화율 t-s분의
ft-gs. 자, 이것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 세 값들이 모두 초록색 접선, 즉 공통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한 식들이므로 세 값은 모두 같은 값이 되고요. 이거 연립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t값, s값을 구해주시면 공통접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접선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접점이 일치할 때, 자,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다음과 같은, 자, 선생님 분홍색으로 쳐줄게요. 자, 이렇게 y좌표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 같고 미지수 t에 대한 관계식을 두 개 만들어서 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각각의 함수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접점을 가지고 구한 평균 변화율, 이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관계식 모르는 문자 t, s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이 식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공통접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접선 예제 두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1번. 자, 곡선 fx랑 gx가 점 1,-2에서 서로 접하도록 하는 ABC의 값을 정하고 공통접선의 방식을 구해보래요. 자, 뭐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이제 공통접선이 있는 거야. 공통접선이 존재합니다. 이때 접점의 좌표가 1,-2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 이런 관계식 성립을 해야 돼요. y좌표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y좌표. 자, f1 하고 또 g에다가 y좌표 넣으면 g1인데 그 두 값이 여기서는 y좌표를 알려줬죠. -2예요.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는 f'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g'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를 하면 ABC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그 다음 g1은요 c-1이죠. 그 값이 모두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f'x 구해놓으면 2x 더하기 a고 g'x도 구하면 -3x 제곱이에요. 그래서 f'1은 2 더하기 a고요. g'1은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들로부터 a, b, c를 다 구할 수 있어. 여기 밑에 식에서 a가 -5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여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2여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3, 그래서 b가 2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c는 자, 이 부분에서 c가 -1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자, 이제 뭐 f'1 여기 g'1 같은 거 한번 구해볼까요? g'1은 자 -3이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려서 그런데 이 기울기가 -3이야. 따라서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3이고 지난 점이 접점의 좌표가 1,-2니까 자, 이와 같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y는 x 세제곱. 자, 3차 함수 y는 x 세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 y는 x 세제곱 빼기 32는 이 그래프를 밑으로 32칸 내린 거니까 이게 y는 x 세제곱 빼기 32야. 여기 0,0을 지나는 함수인데요. 자, 밑으로 32칸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이 밑에 그래프니까 얘는 0,-32를 지나는 이런 함수죠. 자, 근데 두 함수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공통접선의 방식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위쪽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좌표를 t라고 하고 요 아래쪽 점의 접점의 x좌표를 s라고 할게요.
자, 그럼 y좌표는 이쪽은 t세제곱, 이쪽은 y좌표가 s세제곱 빼기 3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위의 함수는 미분하면 y'은 3x제곱이고 이 아래쪽 함수는 미분하면 y'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3x제곱이죠. 자, 그래서 위쪽 함수식을 이용해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이 돼요. 또 이 아래쪽 접점을 이용을 해서 이 아래쪽 도함수를 이용해 갖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3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는, 자, 3t 제곱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고요. 3s 제곱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 두 접점을 가지고 구한 평균 변화율 t-s분의 t세제곱 빼기 s세제곱 더하기 32, 이것도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을 하고요. 자, 이 식을 연립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이 두 식이 같다는 걸 정리를 해보면 t제곱이 s제곱이랑 같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정리를 해보면 3s제곱은 t-s분의 t세제곱 빼기 s세제곱 더하기 32, 이런 모르는 문자 t에 대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식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윗식에서는, 자, t제곱이 s제곱하고 같으려면 t가 s랑 같든지 t가 마이너스 s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s랑 t가 같은 값일 리는 없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접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t랑 s가 다른 값일 거기 때문에, t가 s랑 다른 값일 거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을 두 번째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t 대신에 마이너스 s 넣어줄게요. 3s 제곱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자, 그 다음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자, 양변에다 마이너스 2s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s 세제곱. 자, 우변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마이너스 4s 세제곱이 32, s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따라서 s는 마이너스 2예요. s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t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s값, t값을 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뭐 t가 2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는 값 대입해서 공통 접선의 방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점은 2,8이에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t에다 2 넣어주면 12죠. 자, 따라서 이제 답은, 자, 분홍색으로 쓸게요. y는 기울기 12, 지난 점이 2,8이니까 y는 12x 빼기 16. 자, 이게 바로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값은 12고요. q값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마지막 개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접선을 이용해서 어떤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자, 곡선 위의 점과 점 P와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 A, 밖의 점 A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접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폐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바깥에 점 A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점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이 원 위의 점이에요. A에서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반지름 2짜리 원 위의 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원을 차츰차츰 키워가다 보면 처음으로 이 원하고 그 곡선이 만나는 순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점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에요. A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원을 점점 키워가봐요. 키워가는데 하다 보면 이제 최후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가장 나중에 이 원과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만날 때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 좀 애매하다. 이쯤 가장 큰 원,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점 P예요. 그럼 이게 가장 멀리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A에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은 이 점이고요. 이게 선분 AP 길의 최소값은 이 길이고요. 선분 AP 길의 최대값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자, 원하고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점 P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은 접점 P에서 이 반지름 AP랑 수직이 되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원과 접하는 접선이므로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점 P에서의 접선이 점 P에서 그은 접선이 직선 AP와 수직일 때 그때 선분 AP의 길이가 AP가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점 P에서 접선이 AP와 수직일 때 이때 최대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 물론 이건 패곡선이라 y는 fx라는 함수식으로 쓰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점 P점의 좌표를 t, ft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f't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접점의 좌표가 지금 t, ft니까.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f't와 그 다음 선분 AP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t를 구하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곡선 위의 점 P와 곡선 밖의 점 A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리고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비슷하게 이번에는 곡선 위의 점 P와 직선, 이번 직선을 해볼게요. 점 말고 직선 위에 점 Q가 있는데 둘이 다 움직여요. Q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비슷한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직선이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들을 쭉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평행하게 그려보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접하는 경우들.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 곡선하고 접하는 점이 있을 때, 자, 그때 이 거리가 직선과 직선 위의 점과 그 다음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P가 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요점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분명히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 두 개 하얀색 선
두 선분의 길이보다 선분의 길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혹은 또는 가장 가까이 떨어진 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위에 것처럼 또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곡선의 식이 y는 fx였다고 한다면 p좌표를 t, ft라고 뒀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f't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을 때, 기울기하고 같을 때, 이때 선분 PQ의 길이가 PQ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한 식으로 이번에는 더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접선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곡선 위의 점 P와 다른 곡선 Q 위의 점 Q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비슷한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볼까? 이러한 곡선이 있고 이러한 또 다른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도 또 뭐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대강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제일 가까워 보이죠.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그럼 그냥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두 점에서 각각의 곡선의 접선을 긋게 되면 두 접선이 평행하고요. 그리고 이 PQ랑 두 접선이 수직합니다. 각각의 각 곡선에서 그은 접선이 선분 PQ와 수직일 때, 이때 선분 PQ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에서는 그림에서는 최소값이 나오는 상황을 그려준 거고요.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은 대략 한 이 정도쯤, 그림이 좀 이렇게 그리자. P 접선, 그리고 이쪽에서도 접선을 딱 그렸는데 이 두 접선이 평행해요. 이렇게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가 양쪽으로 수직해요. 이럴 때 가장 멀어요. 이 PQ보다 더 먼 점을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런 상황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수직 조건, 저 위에도 보면 점에서 곡선까지 거리가 최대나 최소가 될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수직할 때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또 직선 같은 경우는 직선하고는 평행할 때,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위에 점 P와 직선 y는 x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AB의 길이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면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높이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y는 x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 거리를 h라고 합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h죠. 따라서 루트 2h예요. 이것이므로 h가 최소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도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근데 h는 점 P에서 직선 y는 x, 즉 x 빼기 y는 0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자, 언제 최소가 된다고 그랬냐면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요,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t, y좌표는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요거라고 했을 때, 자, 접선의 기울기는 f't. 자, 먼저 y' 구해보면 도함수는 2x 더하기 3이야.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2t 더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이 2t 더하기 3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자, 이쪽 직선의 기울기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2t 더하기 3이 1일 때 h가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t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2죠. 마이너스 1, 2일 때죠. 1 때고, 그래서 점 P에서 직선 x-y는 0. 자, 요 직선 x-y는 0. P 1, -2에서 거리를 구해보면 그때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 y에다가 이 점의 좌표값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3이 최소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BP의 최소값은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은 제일 작은 넓이는 루트 2h가 삼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